그날 밤 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제 심장이 순간 멎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복도 저편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비에 흠뻑 젖은 긴 머리. 가까이 다가갈수록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옆집 딸이었어요. 21살 여대생. 제 집 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긴 티셔츠가 어깨에 찰싹 붙어 있었고 긴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지아야, 여기서 뭐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 딸의 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노릇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저씨를 좋아해요. 남차로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44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21살. 23, 나이 차이. 10년 동안 옆집에서 지켜봐온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와서 제 딸이랑 친하게 지냈죠. 현수 아저씨라고 부르며 씩씩하게 인사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마음이요. 진심이에요. 저 아저씨를 좋아해요. 오래전부터요.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 초입 장마였어요.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당장 돌아가라고 해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너는 내 딸 친구라고, 우린 절대 안 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일단 들어와, 감기 걸리겠어. 문을 열었어요. 그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아내 없이 혼자 살았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텅 빈 집에서 잠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없었어요. 외로웠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요. 그런데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금지된 관계였습니다. 숨겨야 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켰습니다. 어떻게 들켰을까요? 누가 알게 됐을까요? 그 여자의 엄마가 알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54입니다. 그 여자는 31살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을까요? 아니면 함께 있을까요? 44 중년 남자와 21살 여대생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전 올해 44 한현수입니다. 수원 영통구 망포역 근처 아파트 1501호에서 10년째 혼자 살고 있죠. 중소기업 기술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딸 소연이는 올해 22인데 대학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아내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하루는 정말 단순합니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씻고 토스트 한 장 구워 먹고 7시 30분에 집을 나서요. 출근길 지하철은 늘 붐비죠. 회사 도착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저녁 7시쯤 퇴근합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서 집에 들어와 TV 켜놓고 혼자 밥 먹고 씻고 자요. 주말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마트 가고 똑같은 루틴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다시 출근하고.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는 나누지만 퇴근하면 입을 열 일이 없어요. 집에 돌아와도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혼잣말도 안 해요. 소리 내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목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현관불을 켜고 신발장에 구두를 넣고 거실불을 켭니다.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귓속이 먹먹할 정도예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의자 끄는 소리,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 그런 소음들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남은 게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그럴 때면 생각하죠. 나는 남자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더라? 이게 인생인가? 난 그냥 출퇴근하는 기계인가? 최근 몇 달은 특히 힘들었어요. 딸 소연이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말에도 집에 안 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보면 다행이에요. 외로움이 뭔지 그때 알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TV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는 밤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됐어요. 그런데 옆집이 있었어요. 1500이요. 박은주 씨와 딸 지아가 사는 집이었죠. 은주 씨도 저처럼 혼자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남편이랑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미용실 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두 집이 이사 온 시기가 비슷했어요. 10년 전 같은 달에 입주했죠. 그때 지아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제 딸 소연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또래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은주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곤 했어요. 김치 담그면 한 통 갖다 주고 명절이면 떡 한 접시 갖다 주고 저도 마트에서 과일 사오면 한 봉지 건네주고 그랬죠. 지아는 제게 늘 현수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소연이 친구처럼 편하게 대했죠.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다녀오면서 복도에서 마주치면 씩씩하게 인사했어요. 가끔 집에 놀러와서 소연이랑 숙제도 같이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지아는 대학생이 됐고 소연이도 대학생이 됐습니다. 둘 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들어갔어요. 영상 디자인과였죠.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3월쯤부터였을 거예요. 지아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어요. 뭔가 머뭇거리다가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물렀어요. 제가 먼저 고개를 돌리면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가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고민이 있나 싶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힘든가? 그런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름도 없고 그냥 하얀 봉투 하나. 열어봤습니다. 아저씨, 제가 요즘 이상해요. 아저씨 생각이 자꾸 나요. 손글씨였어요. 지아의 글씨였습니다. 10년 동안 봐왔으니까 알아볼 수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지아는 제 딸 친구예요. 23 차이 나는 어린 여자아이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그리고 며칠 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6월 첫째 주 금요일 밤이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 저편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어두운 복도 끝, 비에 젖은 긴 머리의 실루엣. 가까이 다가갈수록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지아였어요.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발짝 다가와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를 좋아해요. 지아의 고백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3 나이 차이, 옆집 딸, 제 딸의 친구. 거절해야 했습니다. 당장 돌아가라고 해야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긴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긴 티셔츠가 어깨에 찰싹 붙어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긴장해서였죠.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수건을 줘야 했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가 따라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지아는 머리를 닦았지만 시선은 계속 제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최대한 거리를 뒀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거절해야 해. 확실하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먼저 말했어요. 이상한 거 안다고요. 나이 차이도 알고 아저씨가 자기 아빠 친구 같은 존재라는 것도 안다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그렇다고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21살 여자가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요?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너무 크고 너는 내 딸 친구고.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자기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상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아야, 제발. 나를 힘들게 하지 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은주 씨였습니다. 지아, 엄마 옆집 이웃. 화면 속 은주 씨는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반찬 나눠주러 온 거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아를 재빨리 안방으로 보냈어요. 문을 닫으라고 속삭였습니다. 소리 내지 말라고요. 지아의 운동화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급히 신발장 안에 밀어 넣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멸치볶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나눠드린다고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을 뻗어 반찬통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하시죠? 주말인데 푹 쉬세요. 문 앞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회사 일 많으시죠? 대화를 이어가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시선이 부드러웠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똑같다고요.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계속 서 있었어요. 소연이는 요즘 집에 안 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고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바쁜가 봐요. 외로우시겠어요. 혼자 사시니까. 은주 씨의 목소리에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공감, 아니면 다른 감정. 괜찮다고 했습니다. 익숙해졌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아가 학교 가면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럴 때 현수 씨 생각나요.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주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 지아가 숨어 있었어요. 문 하나 사이로요. 엄마와 딸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은주 씨,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아, 네, 그럼 맛있게 드세요. 은주 씨가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현수 씨,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요. 지아랑 소연이도 부르고.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가 미소 지으며 옆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안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아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가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돌아봤어요. 제 고백, 농담 아니에요. 잊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잊지 말아 달라고. 잊을 수가 있나요? 이미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로 가득했는데. 그리고 방금 은주 씨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그 부드러운 시선, 외로움을 나누고 싶다는 듯한 말투. 나는 지금 두 여자 사이에 서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왔어요. 눈을 감으면 지아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은주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새벽 4시에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잠이 안 와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또 지웠어요.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복도에서 은주 씨나 지아를 마주칠까 봐요.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어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일요일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집 안에만 있었어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엔 지아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지아가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울었던 것 같았어요. 타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가는 시간.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지아는 오른쪽 구석에 서 있었고 저는 왼쪽 구석에 섰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뒀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좁았습니다.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의 숨소리인지 제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13층을 지나갔습니다. 12층, 11층. 층수 표시가 바뀔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왜 답장 안 하셨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원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0층, 9층. 제가 뭘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8층, 7층. 지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6층, 5층.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시샴푸 향이 났습니다. 숨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4층, 3층. 지아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쳐야 했어요. 당장 놓아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2층.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어요.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요.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어두워졌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지아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둠 속에서 지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두려움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도 없었고 외부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지아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올라와서 목에 닿았어요. 그리고 뒷목을 감쌌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지아가 천천히 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섞였어요. 입술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이번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할 수 없었어요. 손이 저절로 지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 우리 둘만 존재했습니다. 지아의 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어요. 지아는 반대편 구석으로 갔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아가 먼저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천천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나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출근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갔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딸 소연이었습니다. 아빠, 주말에 집에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들킨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저녁 때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은주 씨였습니다.
현수 씨, 토요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아와 키스했습니다. CCTV가 있었을 거예요. 정전이었으니까 안 찍혔을까? 아니면 비상등 불빛에 다 보였을까? 날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일까? 은주 씨가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문자였어요. 지아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아저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어요. 21살 여자가 금지된 사랑에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 답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은주 씨와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아파트 근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을 골랐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저를 부른 걸까? 혹시 뭔가 알게 된 걸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은주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장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을 조금 진하게 했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머리도 새로 손질한 듯 단정했어요.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은주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떨리고 있었어요. 입가가 경직돼 있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긴장하고 있구나. 메뉴를 보고 주문을 했어요. 불고기 정식 2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일 얘기도 나눴어요. 하지만 공기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우리 사이에 떠 있었어요. 은주 씨는 자꾸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물잔을 집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꺼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몇 입 먹고 나서 은주 씨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손을 깍지 끼고 저를 봤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참 긴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저를 봐왔다고 했어요. 좋은 아버지고 성실한 사람이고 따뜻한 이웃이었다고요.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내 잃고도 딸 잘 키우고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혼자 지아를 키우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지 안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다고 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현수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어요.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말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이웃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고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슴이 뛰었대요. 제가 지아한테 느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준 것도 다 핑계였대요. 제 얼굴 보고 싶어서였다고요. 참 바보 같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좋아했다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긴 시간을 혼자 마음 숨기며 살았다는 게요. 대답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은주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고 서로를 이해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은주 씨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스물한 살 여자르려. 옆집 딸으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은주 씨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10년 동안 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요. 은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다음 말을 알아차린 거예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예상했다고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했어요.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산 거 다 봤다고요.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거든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그냥 이웃으로 지내자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과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을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거짓으로 사귈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저를 맞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온다는 날이었어요. 어젯밤 은주 씨와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4시에 깨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집 정리를 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화면 속 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가 활짝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이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어요. 김치찌개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김치, 돼지고기, 두부, 대파. 소연이가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관찰하는 눈빛이었어요. 어제 은주 이모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은주 씨가 오늘 아침에 소연이한테 문자 보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제게 보여줬어요. 아버지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은주 씨가 포기했다는 뜻이었어요. 은주 씨가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귀자고 했다고요. 소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소연이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은주 이모는 좋은 분이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 찬성이에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리고 지아 언니도 있잖아요. 우리 원래부터 친했잖아요. 만약 아빠랑 은주 이모가 결혼하면 우린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딸은 지아를 언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아를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이 10년 살았잖아요. 이제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의 소원이 뭔지 알았어요. 엄마가 그리운 거였습니다. 감정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사람이 있냐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소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전 은주 이모가 좋아요. 아빠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이상한 사람 만날까봐 걱정돼요. 이상한 사람.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혹시 젊은 여자 만나는 거 아니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딸한테요. 소연이는 한참 저를 봤어요. 그럼 은주 이모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식사 후 소연이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한 선택은 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딸은 은주 씨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지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지아였습니다. 아저씨, 보고 싶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야 했습니다. 끝내야 했어요. 나를 위해서요. 은주 씨를 위해서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낼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지금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저씨, 답장 안 하시면 찾아갈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지아의 문자가 계속 떠올랐어요. 답장 안 하시면 찾아갈 거예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아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하루에 5통씩 왔습니다.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회사 가고 집에 오고. 지아의 문자는 계속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출퇴근 시간도 일부러 바꿨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 11시쯤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지아였어요.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야 할까? 열면 안 돼. 선을 그었잖아.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어요. 저는 문을 닫고 따라갔습니다. 왜 답장 안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지아의 눈물을 닦아주려고요. 하지만 멈췄어요. 안 돼. 손대면 안 돼. 지아야. 들어가. 우리 안 돼. 왜 안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아저씨가 저를 안아줬잖아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제게 안겼어요. 두 팔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얼굴을 제 가슴에 묻었어요.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아의 온도가 제게 스며들었어요. 샴푸 향이 났습니다. 밀어내야 했습니다. 당장 떼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지아의 등을 감쌌어요. 꽉 안았습니다.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더 깊이 키스했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떼고 숨을 헐떡였어요. 지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조금 떨어져서요. 지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꼈어요. 왜 연락 안 받았어요? 복잡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지아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저씨, 저 이상해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건 나라고요.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그냥 서로 좋아하는 거래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였어요. 지아가 집에 가야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지아는 조금만 더 있고 싶다고 했어요. 10분만 더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났습니다. 지아가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내일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지금 뭘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지아가 매일 밤 찾아왔어요. 11시쯤 되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한두 시간 있다가 갔어요. 처음엔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꿈 얘기.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지아가 요리를 해왔어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불고기, 잡채, 계란말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요. 아내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일상이 그리웠구나.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웠구나.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지아가 닦고 제가 닦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영화를 틀었어요. 지아가 팔짱을 끼고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온 연인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지아가 왔어요.
매일 밤 행복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일이 손에 잡혔어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아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8시쯤이었습니다.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요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료를 꺼냈어요. 소고기, 야채, 양념들. 된장찌개를 끓일 거래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30분쯤 지나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아가 제 품에 안겼어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 응. 행복해요. 저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위험한 걸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는 들킬 거고 무너질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지리개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지아가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도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가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한 달이었어요. 지아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11시쯤 조용히 들어와서 1시쯤 나갔어요. 옆집이라 복도만 건너면 됐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심했거든요. 완벽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었어요.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선배 정민우 씨였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선배였습니다. 집 2층에 살았죠. 현수야, 지금 통화 가능해?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네, 가능해요. 점심시간에 밖에서 보자. 할 얘기가 있어.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선배가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현수야, 내가 너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이랑 친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친구가 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 너 요즘 누구 만나냐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CCTV 정기 점검하다가 영상 하나를 봤대.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날. 정전됐던 그날. 정전됐을 때 비상등이 켜졌잖아. 그때 찍힌 거야. 너랑 젊은 여자랑.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 수 없었어요. 내가 물어봤어. 얼굴 나왔냐고. 그랬더니 각도가 애매해서. 여자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내 얼굴은 확실히 보인대. 그리고 둘이 키스하는 게 찍혔다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수야, 그 친구가 나한테 말한 이유가 있어. 너 조심하라고. 그 영상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전에 지우라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데 젊은 여자랑 만나는 거 조심해. 요즘 세상이 그런 거 곱게 안 봐. 특히 나이 차이 많이 나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일어났어요. 빨리 정리해 큰일 나기 전에. 선배가 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는 식어버렸어요. CCTV에 찍혔어요. 지아와 키스하는 장면이요. 지울 수 있대요. 하지만 이게 끝일까? 회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당분간 만나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CCTV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하던 장면이 찍혔다고요. 한참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왔어요. 저 무서워요. 그래도 아저씨 보고 싶어요. 오늘 갈게요. 안 된다고 답장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10분만요, 아저씨. 얼굴만 보고 갈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아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아가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아저씨, 안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아를 안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아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집에 갈게요. 오늘은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은주 씨였습니다. 지아, 엄마. 지아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어떡하지? 불을 다 껐어요. 집에 없는 척해야 했습니다.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은주 씨가 초인종을 다시 눌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눌렀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그제야 멈췄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서 은주 씨가 돌아서는 게 보였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도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어요. 10분쯤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빨리 나가.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지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집으로 가려고 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 씨가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은주 씨와 지아가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제 집 문 앞에 서 있는 저를요. 방금 나온 지아를요. 은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해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아야,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아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너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했어요. 은주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아를 보고 저를 봤어요. 다시 지아를 봤습니다. 설마, 은주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너희 둘이? 지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었어요.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현수 씨? 저를 봤습니다.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딸을 21살 내 딸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렸어요. 엄마, 조용히 해요. 사람들 깨어나요. 지아가 은주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가 지아의 손을 뿌리쳤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몇 살인데? 내 친구 아빠야? 친구 아빠 아니에요. 소연이 아빠예요. 똑같은 소리 하지 마. 은주 씨가 저를 봤습니다. 현수 씨,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은주 씨가 비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내가 현수 씨를 10년 동안 봐왔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딸을 이렇게 만들다니. 엄마,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닥쳐. 은주 씨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어디선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깨어난 거예요.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은주 씨가 지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옆집으로 끌고 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왔어요. 은주 씨가 알았습니다. 지아와 저의 관계를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게 끝난 건가?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면도를 하다가 손이 떨려서 베었습니다. 비가 났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옆집 문을 봤습니다. 닫혀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갔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몇 숟가락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지아였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저 가뒀어요. 학교도 못 가요. 휴대폰도 뺏으려고 해요. 화장실에서 몰래 보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냐고요? 아니요, 엄마가 계속 우세요. 제 잘못이에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아는 괜찮을까? 은주 씨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옆집 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와 지아가 싸우는 소리였어요. 큰 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렸어요. 나이 차이 얘기, 아빠뻘이라는 말, 울음소리. 모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벽 너머로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 때문에 모녀가 싸우고 있어. 나 때문에 지아가 갇혀 있어. 나 때문에 은주 씨가 울고 있어. 나 때문에 10년 이웃이 무너지고 있어.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밤 10시쯤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은주 씨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 것 같았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은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씨, 전 정말 실망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옆집에서 지냈잖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내 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끝나요? 지아는 아직 21살이에요. 꿈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런데 선수 씨 같은 중년 남자랑 엮이면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아가 현수 씨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이래요. 은주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전 못 보내요. 내 딸을 현수 씨한테 보낼 수 없어요. 지아 인생이 망가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아의 인생이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에요. 은주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사 가주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멀리요. 지아가 못 찾을 곳으로요. 그게 지아를 위한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아가 현수 씨를 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아직 어려요.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겠습니다. 은주 씨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은주 씨 말이 맞아요. 제가 지아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멀리 가는 게 맞아요. 은주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아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현수 씨는 그냥 가시면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현수 씨,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사를 가야 해. 지아를 떠나야 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맞았어요. 지아를 위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경기도 동쪽 남양주로 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을 구했어요. 회사에서 조금 멀어졌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 토요일이었어요. 그 2주 동안 지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매일 왔어요. 아저씨, 보고 싶어요. 아저씨, 제발 답장해 주세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아였어요. 아저씨, 이사 간다는 거 사실이에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지웠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미안해, 지아야.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사 짐센터가 왔어요. 짐을 다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살았던 집이었어요. 지아와 함께했던 한 달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남양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10년 살았던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지아도 멀어졌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를 위한 거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전 이제 54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주름도 깊어졌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남양주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작은 빌라 2층에서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그대로 다녔어요. 출퇴근 시간이 길어졌지만 적응했습니다. 팀장에서 부장이 됐고 작년에 상무로 승진했어요. 딸 소연이는 결혼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대학 동기랑 결혼했죠. 지금은 아이도 하나 있어요. 제 손자예요. 2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가끔 소연이네 집에 가서 손자를 봤어요. 그럴 때면 행복했습니다. 외로움이 조금 덜했어요.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 10년 동안 지아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어요. 소개팅도 몇 번 나갔고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자꾸 지아가 떠올랐습니다. 21살이었던 지아. 제 집에서 요리하던 모습. 소파에서 제 어깨에 기대던 모습. 눈물 흘리던 마지막 밤.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이사 간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한테도 옛날 이웃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습니다. 결혼했을까? 좋은 사람 만났을까? 행복할까?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알아서도 안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봄이었어요. 4월 중순쯤이었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었어요. 요즘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거든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낯이 익은 것 같았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쯤 돼 보였어요. 성숙한 인상이었습니다. 화장을 단정하게 했고 자세가 당당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현수 아저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21살 여대생이었던 지아가 31살 여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지아야?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저예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더 성숙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어떻게 찾았어? 소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엔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지아가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로를 봤어요. 지아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예뻤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른이 돼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취직했어요. 지금은 팀장이에요. 영상 제작 일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요. 왜? 아직 제 사람을 못 만났거든요. 지아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잘 지내세요. 5년 전에 재혼하셨어요. 좋은 분 만나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 10년 동안 아저씨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도 만나봤어요. 소개팅도 하고 연애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자꾸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졌어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아저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지아야, 나는 이제 54이야. 너랑 23 차이야. 알아요. 너는 아직 젊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전 아저씨가 좋은데요. 지아야. 아저씨는요? 저를 잊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 생각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됐어요. 지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결정에 책임질 수 있어요. 10년 전엔 어렸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제 경력 증명서예요. 연봉 명세서도요. 제가 이만큼 벌어요. 제 명의 아파트도 있어요. 자료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전 이제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저씨, 더 이상 저를 어린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당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 10년 동안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그가 능력을 갖출 때까지요. 이제 아저씨 옆에 설 자격이 생긴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입니다. 이 여자는 10년을 기다렸어요. 저를 위해서요. 지리아야. 네, 나는 늙었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많아. 괜찮아요. 전 아저씨가 좋은 거려. 나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상관없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젠 익숙해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절대요. 지아가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 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번엔 떳떳하게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처럼 따뜻했어요. 그래.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10년 만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연이한테 말했어요. 지아를 만나고 있다고요. 심각하게 만나고 있다고요. 소연이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10년 전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한테 들었을 거예요.
지아 엄마한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색했지만 은주 씨는 받아주셨어요. 10년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지아는 어른이니까요.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소연이네 가족, 은주 씨 가족, 친한 친구 몇 명. 나이 차이 때문에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신혼집은 남양주에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숨지 않아도 됐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출근했어요.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54세 찾아온 늦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아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7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았어요.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성장하면서 떳떳한 사랑이 됐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예요. 10년을 기다려준 지아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준 은주 씨에게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낸다면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후회가 남더라도 그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작은 손길입니다.